어, 우선 몇 가지 임포트 필요한 것들 최소한으로 임포트를 좀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 넘파이 배열 당연히 이용을 할 거여서 넘파이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 매트플럿립 파이플럿 모듈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혹시 C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C본 넣고요. 넣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임포트 텐서플로우 보통 텐서플로우는 TF라고 하는 별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킷런의 모델 셀렉션 있죠? 모델 셀렉션 모듈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 함수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Db, IMDb 사이트 아시죠? 영화 리뷰 사이트로 유명한 IMDb에서 IMDb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이 있는데 테라스에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는 데이터 셋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그 2만 5천 개의, 2만 5천, 진짜, 이걸 먼저 할게요. 그, IMDb 사이트에 실제 사용자들의, IMDb 사이트 사용자들의 그 리뷰, 영화 리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영화 리뷰는 글로 작성을 했겠죠. 혹시 IMDb 사이트 아세요? 모르시나? IMDb.com. 여기 IMDb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볼게요. 영화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찍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리뷰가 있어요. 뭐 평론가들의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면 뭐그 배우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별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 작성한 리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글로 작성된 리뷰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글자들이 있진 않아요. 글자들이 있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뷰 사용자들의 영화 리뷰를 그 분류를 한 건데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이냐 긍정 부정으로 분류한 데이터예요. 어, 그 레이블이 두 가지 종류의 레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훈련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긍정이 1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정은 0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이 이미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엠니스트도 그랬고 패션 엠니스트도 그랬는데 그 케라스에서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훈련 셋과 테스트 구분해서 주죠. 구분해서 주는데 얘가 2만 5천 개의 훈련 셋이 있고요. 훈련 셋이 있고 훈련 샘플이라고 할게요. 훈련 샘플과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 25,000개예요. 25,000개의 테스트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에 25,000개, 레이블도 25,000개,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도 25,000개, 테스트 레이블도 25,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실제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리뷰를 작성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딱 볼게요. 내가 작성하는 글에 포함된 단어들의 개수가 항상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리뷰들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샘플들마다 그 샘플에 포함된 단어들의 개수가 각각 달라요. 다 다릅니다. 아, 샘플들마다 샘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토큰이라고 얘기해요. 토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어, 토큰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리뷰는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가 많고 어떤 데이터는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가 작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신경망을 많이 봐왔지만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그 다음에 신경망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데이터의 모양이 항상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직사각형 모양이죠. 아니면은 뭐 3차원이면 직육면체? 그죠? 음. 세로 길이가 있고 가로 길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쪽은 샘플 개수가 되겠죠. 샘플 개수가 될 거고 이쪽은 피처의 개수가 되겠죠. 피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었던 샘플들마다 가지고 있는 피처들의 개수는 어땠어요? 피처들의 개수는 항상 같았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다 그러면 이미지 한 장이 가지고 있는 피처는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 그래서 784 픽셀 이렇게 피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 리뷰라고 하는 특징은 어떤 샘플은 단어가 10개만 30개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샘플은 단어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샘플은 2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샘플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샘플들마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샘플에서는 반드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정 길이로 잘라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뭐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피처의 개수가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같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샘플마다 피처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샘플마다 특성, 특성을 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특성의 개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까요? 먼저 가지고 오면 케라스는 항상 트레인 셋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을 같이 줘요. 그리고 두 번째 튜플에는 테스트 셋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을 같이 줍니다. 요게 리턴 하는 형식이에요. 어,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 긍정, 부정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테스트셋과 테스트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요, 케라스, 당연히 데이터셋 모듈이겠죠. 데이터셋 모듈. 그럼 여기에서 모듈, 하위 모듈을 찾으시면 돼요. IMDb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는 lo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로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함수하고 조금 다른 게 패스는 그 IMDb 파일이 있는 그 파일 경로고요. 파일 경로고 numWords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kip tab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max length라고 하는 게 있고요. seed 그러니까 난수란 뜻이고 여기는 파라미터들이 좀 많아요. 어떤 파라미터들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 numWord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잠깐 좀 볼게요.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인데 numWords는 뭐냐면 숫자 정수이거나 아니면 넌을 주면 된대요. 정수이거나 넌을 주면 되고요. 디폴트 값은 아까 넌이었죠. 넌인데 얘는 단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들인데 랭크 순위를 매겼다는 뜻이겠죠. 순위를 매겼는데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how often,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그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단어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훈련셋에서 그런 단어들만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숫자를 줄 건데, 뭐, 숫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많은 단어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용한 그 영어로 리뷰를 작성을 했겠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한 그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단어들의 빈도수가 있겠죠. 그죠? 어, 단어들의 빈도수들 중에서 상위 200개의 단어들만 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500개라고 주게 되면 전체 리뷰들을 쫙 이렇게 긁었을 때 거기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셌을 때 그 상위 500개의 단어들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더 다양한 단어들이 훈련셋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가장 많이 훈련셋에 포함되는 단어의 그 다양한 정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저희는 200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요거 파라미터에 대한 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numWords 파라미터는 이거는 뭐냐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200개를 어휘 사전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어휘 사전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단어 그냥 n개라고 할까요? n개. 여기 넣어주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를 어휘 사전으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를 설정하는 게 이 로드 데이터에서의 numWords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이미지나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뭔지 한번 모양을 좀 볼게요. X, 트레인, 풀의 모양을 먼저 좀 보시면요. 모양이 1차원 배열이네. 그죠? 2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그냥 1차원 배열이요. 25,000개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25,000개 이렇게 하면 돼 있고 뭐 2차원 배열도 아니고 3차원 배열도 아니고 그냥 1차원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입니다. 넘파이 배열이고요. X 테스트 쉐입 여기도 그냥 25,000개. 당연히 훈련셋과 테스트 셋은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2차원이면 여기도 2차원이어야 되고 3차원이면 테스트 셋도 3차원이어야 되고 모양 같아야 돼요. 1차원이니까 테스트 셋도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블. 레이블은 당연히 원래 다 1차원이에요. 그죠? 레이블들은 당연히 1차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네. 그것도 간단히 보면 Y 트레인, 풀, 쉐입 25,00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25,00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크 값을 찾아볼게요. Y 트레인 풀의 유니크 값들을 찾아보면서 return count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이 정확하게 12,500개씩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샘플이 아니고요. 정말 이 훈련셋은 훈련의 그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리뷰 12,500개 선택하고 부정적인 리뷰 12,500개 선택해서 합쳐가지고 25,000개의 그 훈련셋을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레이블을 볼게요. 테스트 레이블의 모양 먼저 보시면 당연히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니크 값도 y 테스트, return, count 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15,000개 0과 1 레이블이 각각 12,500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긍정과 긍정과 부정 리뷰가 각각 몇 개씩 12,500개, 500개씩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훈련셋의 영상은 마찬가지로 밑에서도요. 여기서도 확인을 했죠. 여기서 확인한 거는 어디에서? 테스트셋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리뷰가 똑같은 개수로 12,500개씩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Ytrain full이나 죄송합니다. Ytrain full이나 Ytest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여기는 숫자 0이나 숫자 1만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숫자들은 없어요. 그냥 0 또는 1로만 이루어져 있고 12,500개씩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훈련 샘플. 엑스트레인 풀에 대한 구조를 알면 그럼 엑스테스트도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겠죠. 엑스트레인 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원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그 하나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훈련셋, 훈련셋 뭐라고 할까요? 훈련셋 분석이라고 해볼까요? 한색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색. X, 트레인, 풀이 있어요. 1차원 배열이었죠. 1차원 배열이니까 0 이렇게 하면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첫 번째 원소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거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프린트문 안에가 나올까요? 프린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분명히 영어 리뷰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들만 쭉 있네요. 숫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죠. 어. 자, 그리고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대괄호가 있고,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는 녀석은 아마도 리스트 아닐까요? 리스트? 타입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예. 프린트, 타입, X, 트레인, 풀, 인덱스 0번.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랭스를 볼게요. 랭스, 프린트, 랭, X, 트레인, 풀, 인덱스 0번. 218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훈련셋의 첫 번째 샘플은, 그죠? 이게 인덱스 0번이 첫 번째 샘플이잖아요. 첫 번째 샘플은 숫자들이죠. 정수. 정수 몇 개를 가지고 있는 218개를 갖는 리스트였었어요. 리스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배열인데 배열 안에 배열이 있고 배열 안에 배열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은 우리는 이거 몇 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해요?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소가 2만 5천 개인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엑스트레인. 그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리스트 하나만 더 볼까요? 두 번째 리스트, 여기 두 번째도 리스트가 들어가 있겠죠?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프린트, X, 트레인, 풀, 인덱스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 해보니까 여기도 숫자들이. 근데 숫자들의 내용은 좀 다르죠. 1, 194, 2, 194, 2, 78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도 숫자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리스트. 이것도 아마 타입을 출력해 보면 얘도 리스트일 거예요. 한 번만 더 출력을 해보죠. X, 타입, X, 트레인, 풀, 인덱스 1번. 당연히 얘도 리스트.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랭, 그리고 X, 트레인, 풀, 인덱스 1번.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다릅니다. 198개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 훈련셋의 두 번째 샘플은 셋의 두 번째 샘플은 정수 189개를 갖는 파이썬의 리스트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훈련셋은 훈련셋은 이 데이터에, 데이터 훈련셋은, 훈련셋은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를, 리스트 객체를 원소로 갖는 1차원 넘파이 배열이야. 넘파이 MD 어레이 타입이에요. 자, 여기서 1차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차원이 아니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배열인데 1차원 배열은 원소 한 개, 원소 요렇게만 만들어진 게 1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이게 1차원 배열인데 요 하나가 무슨 객체? 요 하나가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이것도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리스트 객체를 원소로 갖는 1차원 ND 어레이다라는 얘기예요. 2차원 ND 어레이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것도 ND 어레이여야 되고 얘가 1차원 ND 어레이여야 돼요. 그리고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요. 무슨 개수? 배열이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이 원소를 다른 배열을 원소로 갖는데 여기가 원소가 3개짜리다. 그러면 두 번째도 원소 3개짜리 배열을 가져야 되고 n번째도 원소 3개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전체 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것도 어레이, ND 어레이, 안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도 ND 어레이.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각각의 1차원 배열들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일 때, 똑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가질 때, 얘네들을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들이 작성한 영화 리뷰는 사용자들마다 사용한 단어의 개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저장을 한 거냐면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도 리스트. 1차원 배열의 두 번째 원소도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 각각은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원소가 들쭉날쭉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훈련을 시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의 원소 개수들을 우리가 그 일정한 크기로 맞춰줘야 돼요. 일정한 크기로 맞춰서 전체를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내용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어, 여기 1차원 ND 어레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래 만들어지기로는 1차원 ND 어레이로 만들어졌다. 근데 원소들은 리스트 객체를 원소로 갖는다. 리스트 객, 요거는 이렇게 쓸까요? 별표를 앞뒤로 하나씩만 하면 이탈릭체로 바뀌고요. 별표를 앞뒤로 2개씩 하면 볼드 포인트로 바뀝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고 그런 원소들을 여러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합니다. 1차원 배열이다. 요거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요.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반복문 한번 써볼게요. 반복문 in range 5개만 해볼게요. 5개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리스트들을 다 출력하는 건 아니고요. 다 출력하는 건 아니고 원소 개수들만 출력을 할게요. 원소 개수들만. 자, 그래서 몇 번째라고 하는 걸 쓸까요? 그럼 여기다가 i번째, i 인덱스 i라고 쓸까요? 인덱스 i
이렇게 쓰죠.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몇 번, 샘플의 토큰 개수라고 할까요? 단어 개수. 샘플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개수는 하고, 단어 개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단어 개수를 써주고 싶으시면 함수 len 삭설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x train 풀에서 인덱스 i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네, 어, 첫 번째 샘플은 위에서 찾은 것처럼 21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샘플은 189개, 141개, 505, 어떤 거는 550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550개 그리고 147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거를 보시면 그 각각의 그 영화 리뷰의 질이 사용된 단어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어, 다, 일단은 사용된 단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 리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실제 영어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는 숫자들밖에 없었죠. 숫자들밖에 없었죠.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숫자가 어떤 다른 단어의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그럼 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근데 2가 되게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리뷰에서 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온다? 요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요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34번이라고 한 단어가 있고, 26번이라고 한 단어가 있고, 4번이라고 한 단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리스트들이 의미하는 거는, 리스트 안에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도대체 어떤 단어랑 매핑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궁금하겠죠? 그것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할까요? 각각의 영화 리뷰들은요,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그 1차원 리스트의 원소들은, 원소들은 그 어떤 단어에 매칭된 영어 단어와 단어에 어, 매칭된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이다. 자, 그럼 어떤 숫자가 어떤 단어에 매칭이 됐는지를 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사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죄송해요.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테라스, 그 다음에
데이터셋 모 IMDb죠. IMDb. 여기에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로드 데이터 말고요. get word ind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word index. 파라미터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기본값 요거 그대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드 인덱스는요. 우선 타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타입 워드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은요.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어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냥 출력 한번 해볼까요? 워드 인덱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어 그 옆에 숫자, 단어 그 옆에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단어가 어떤 숫자에 매칭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해서 보니까 단어가 키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숫자가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랭스를 먼저 좀 볼게요. 랭스 보시면 88,584예요. 그러니까 전체 단어 사전에는 88,000개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88,000개의 단어가 있고요. 요건 여기서부터 먼저. 얘는 그 단어, 워드를 키로 갖고, 그 다음에 매칭된 단어의 인덱스를, 단어의, 단어의 인덱스를 value, 인덱스를 값으로 갖는 딕트, 네, 딕셔너리. 그리고 랭스를 보니까 영어 사전은 88,000개, 88,584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아까 전체 출력하니까 너무 많았잖아요. 전체 출력하니까 너무 많아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한 음, 5개 정도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5개 정도를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in word index keys 아, 아이템즈를 직접 써도 되겠군요. 아이템즈를 직접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value, value. 그럼 여기에 키즈를 쓰지 마시고 아이템즈. 근데 아이템즈 하면 전체 원소가 다 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전체 원소 다 나오니까 여기서 5개. 이거는 슬라이싱 하겠다는 뜻이에요. 슬라이싱. 5개만 선택하겠다. 앞에서 5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키 밸류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어, 아이템즈는 서브스크립트가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리스트가 아니군요. 리스트가 아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없네요. 아,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 출력하면 너무 많아서 여기를 enumerate까지를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튜플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프린트 그리고 키 밸류 요거 가능할 거고요. 저거 넣은 이유는 중간에 폼을 멈추려고 넣은 겁니다. 얘가 5이면 break. 그죠?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본 거예요. 너무 코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템스가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키와 밸류의 튜플들을 리턴을 해주죠. 키와 밸류의 튜플들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반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적당하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끊으려고 해서 개수를 세려고 한 거예요. enumerate. 개수를 세서 그 개수는 인덱스 i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5가 됐을 때 멈추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0부터 5까지는 출력을 할 거니까 6개가 출력이 되겠죠. 이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앞에 여섯 개를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 단어에 매칭된 인덱스는 34701이라고 하는 인덱스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194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었죠. 이 194라고 하는 거를 이 딕셔너리의 밸류에서 찾으면 걔가 거기에 매칭된 키값이 있겠죠. 그 키값이 실제로 이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데이터셋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데이터셋들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어려운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